원장님, 한의학에서는 이 우울증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의학에서는 우울증을 우울증, 화병, 허로, 심신증, 심허증 등의 다양한 병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우울증을 하나의 병으로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누어 보고 그 중에서 그의 원인에 맞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과 같은 경우에는 사유적인 원인이 아주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심리치료 또한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노인성 우울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노인성 우울증 발생하는 원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죠.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걸로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우울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서양의학적으로는 대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같은 물질이 이상이 생기면 분비의 이상에 의해서 신경 전달 체계가 이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적으로는 상실감이라는 그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상실감에는 광범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인성인 경우에는 신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기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불안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수행할 수 있던 활동들을 나이가 듦에 따라 활동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안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또한 사회에서 역할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부모, 자식, 근로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됐는데요. 나이가 듦에 따라 역할들이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아 존중감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상실감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을 보일 수 있고요. 한의학적으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신정 부족, 콩팥의 기운이 약하게 되는 경우에 우울증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콩팥의 기운이 약해지는 것은 노화의 한 과정인데요. 콩팥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허리도 아파지고 눈도 나빠지고 기운이 약해지는 등의 다양한 증상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운이 울체된 경우에 특히 간 기운이 울체된 경우에 화병과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짜증을 많이 낸다거나 화를 내고 눈물을 보인다는 등의 특징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혹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기계, 비위가 약해진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를 신비양화라고 합니다. 이때는 소화불량과 같은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심담허겁, 담의 기운이 약해진 경우에는 불안증과 같은 특징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담은 한의학에서 겁이라는 특징적인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의 기운이 약해진 경우에는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인성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김현종 원장님,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우울증 때문에 한의원에도 많이들 찾아오셨나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치료를 받고 있나요? 그 환자분에 따라서 그 원인에 따라서 그에 맞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4가지의 원인이 있는데 만약에 콩팥의 기운이 약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콩팥을 보호할 수 있는 신정을 도울 수 있는 육미지향탕과 같은 처방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침치료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간기가 울체돼서 가슴이나 배에 통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운을 돌려주고 울체된 것을 뚫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용담사간탕과 같은 처방을 통해서 간 기운을 풀어주고 만약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비위, 소화기계가 약해진 경우에는 비위의 기운을 올려줄 수 있는 평이산이나 보존익기탕과 같은 처방으로 소화기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담의 기운이 약해진 경우에는 담의 기운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담탕과 같이 보호하는 처방을 통해서 담의 기운을 보호합니다.
아무래도 관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나이가 들수록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줘야만 그 가족 안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환자가 긍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그로 인해서 좋은 생활 습관과 좋은 생활 통해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를 할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운이 없다고 집에 누워 계시거나 숨으려고 하시지 말고 언제나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시고 대화할 기회를 더 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과 취미생활을 꼭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과 취미생활을 통해서 사람과 만날 기회도 더 늘게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운동과 취미생활을 꼭 가지시고 대화할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술, 담배를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술, 담배는 대뇌의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증상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술, 담배를 자제하시고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 한의사 김현종 한의사입니다. 오늘 정한 주제는 향부자입니다. 향부자에는 이름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 연향이라는 처자가 있었습니다. 연향이라는 처자는 부잣집에 시집을 갔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여 구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강가를 거닐던 중 나쁜 마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고 강가에 있는 풀을 먹었습니다. 독초인 줄 알고 먹은 풀이 알고 보니 약초였습니다. 이 향부자를 먹은 후에 연향은 마음이 맑아지고 몸이 좋아지고 결국에는 아이를 낳게 되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향의 으로부터 향부자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향부자는 사촉과의 단연생 초본으로서 덩이 줄기를 사용합니다. 대추씨와 같이 생긴 덩어리가 뿌리에 달려 있는데요. 이 향부자의 겉에 나와 있는 털을 제거하고 삶거나 찐 후에 햇볕에 말려서 사용합니다. 전라도와 제주도 등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가을철에서 이듬해 봄까지 채취가 가능합니다. 특히 향부자는 간경, 비경, 삼초경의 세 경의 작용을 주로 합니다. 또한 향부자는 매운 맛이 있고 약간 쓰고 약간 단 맛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부자의 효능과 주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부자는 첫 번째 통기지통의 효능이 있습니다. 통기지통이란 기운을 소통시키고 통증을 멈추는 것입니다. 기운이 울체되어서 가슴이나 배, 옆구리 등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기운을 풀어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성분의 경우에는 월경부순이나 월경통과 같이 기가 울체되어서 발생하는 질환에 주로 사용합니다. 행혈조경, 두 번째로 혈행을 개선하고 월경을 고르게 하는 약입니다. 따라서 향부자를 부인과의 성약이라고 불렸습니다. 세 번째로 향부자의 성분과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부자에는 정유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정유 성분에는 사이페린, 사이페롤, 이소사이페롤과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양력적으로
소연, 진통, 항균, 진정, 지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향부자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부자는 집에서 차와 같이 드실 때에는 향부자 20g과 물 2리터를 같이 넣고 달여준 후에 아침 저녁으로 차와 같이 마셔주시면 좋습니다. 이 차와 같이 마시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하시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 혹은 월경부순이나 월경통이 있으신 분들한테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부자의 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부자의 경우에는 울체된 기를 풀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가 허하신 분의 경우에는 기를 발산시키는 작용으로 인해서 기가 소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하고 월경량이 많거나 몸에 열이 많으신 분의 경우에도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한의사의 지도하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건강한의사 김은종이었습니다.